자, 확률은 별거 없어요. 확률은 뭐만 잘하면 됩니다. 경우의 수, 세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확률 얘기하면서 첫 시간에 뭐 했어요? 확률이랑 경우의 수는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영우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있어? 네. 아이린. 그래요. 영우가 5장의 카드가 있어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학생이 여자가 5명이 있었어. 근데 다 똑같이 생겼대. 완전히 다 똑같이 생겼어. 성격도 다 똑같고 완전히 다 똑같나 봐.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를 확률은 당연히 얼마겠어? 5분의 1이겠지.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를 확률은 5분의 1이야. 근데 그 4명은 다 똑같은데 한 명이 아이린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을 확률은 얼마겠어? 아이린을 뽑을 확률은? 하나. 1이겠지.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대되어지는 정보가 다 같았을 때 확률을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을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흰 공이 3개가 있습니다. 검은 공이 4개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흰 공을 뽑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1가지예요. 아니 검은 공을 뽑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걔는 1가지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저기서 봐봐. 저기서 내가 어떤 공을 뽑았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걔는 몇 가지라고 해야 돼? 사실 2가지라고 해야 돼. 이해돼? 근데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확률을 구할 때는 만약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요? 7분의 3. 7분의 3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2개의 공을 꺼내고 싶었어요. 2개의 공을 꺼내고 싶었어요. 그럼 전체 공을 몇 개로 봐? 7C2로 보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흰 공을 2개 뽑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해요? 3C2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보자. 봐봐. 여기는 NCR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기호는 N이랑초, 여기는 이 N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서로 다른, 그치?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였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서로 같은 동그란 공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 검은 공이 4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똑같은 거. 분명히 똑같은 거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확률에서만큼은 똑같은 걸 전부 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다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케이? 확률에서만큼은 똑같은 거를 다 다르게 바라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흰 공이 여기는 얘가 뽑힐 확률이랑 여기는 얘가 뽑힐 확률이랑 얘가 뽑힐 확률, 얘가 뽑힐 확률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돼요. 맞아? 기대되어지는 정보가 다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서는 반드시 얘네는 다 다르게 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원사건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얘가 뽑히는 사건, 얘가 뽑히는 각각의 사건들이 전부 다 같았을 때, 확률이 다 같았을 때 걔네들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원사건의 전체 근원사건의 경우의 수, 다시 전체 사건의 근원사건의 개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근원사건의 개수로 계산합니다. 라고 여기 있는 이 개념만 잘 잡아보면 좋겠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그 경우의 수 파트에서 배웠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확률을 계산할 때는 크게 보면 몇 가지로 계산하냐면 크게 보면 2가지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측면에서 경우의 수 측면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냥 확률적으로 확률로서 그냥 바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차이를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좀 적용을 시켜줄게. 2가지 측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배우는 확률의 정리,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그런 계산하는 법칙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쉬우니까 사실 크게 할 거 없을 것 같아. 일단 여기 봐봐. 34페이지 펴보세요. 34페이지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시행, 그다음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이렇게 돼 있죠. 이 4개 한번 지금 쭉 읽어보고요. 그게 뭔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죠. 거기다 근원 사건에다가 꼭 써놔. 밑에 근원 사건 써놔.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은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은.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서는 전부 다 같은 걸 다 다른 걸로 바꿔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거의 개념 2번에도 지금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 있는데 이거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일 거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162번 여긴 너무 쉽다 그지? 보자.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한대요. 그럼 표본 공간은 어떻게 나올까요?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경우수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 경우수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나와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3으로 가는 거지? 동전 2개, 2가지, 그 다음에 주사위 6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전 앞면과 주사위 짝수눈이래. 그럼 동전 앞면 한 가지, 주사위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 3가지 해서 1 곱하기 3, 여기 얘는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그럼 15개. 크게 어렵지 않죠?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요? 163번.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갑시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일단 보자. 자, 드러난 사건의 개수는 몇이래요? 그냥 52개가 됩니다. 10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건 A. 사건 A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사건 A는 지금 뭐였어요? 두 수의 차이가 홀수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봐봐. 우리 경우의 수에서 너희가 잘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여기서 좀 설명하고 가자. 경우의 수를 셀 때 있잖아. 셀 때 일단 너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좀 복잡한 문제는 분류를 잘해야 돼요. 분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어. 근데 너희가 그걸 한 번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 먼저 세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세고, 이렇게 되는 경우 셀 거야. 근데 그 경우들이 각각 겹치는 게 있었다면 겹치는 것들은 또 뭐 해줄 거야? 빼줄 거야. 이런 식으로 세잖아, 그지? 그럼 분류를 잘해야 되는데 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봐봐. 여기 요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를 갔다가 D까지 가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있었어. 이런 거. 여기서 길이 이렇게 3개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2개가 있었고요. 여기는 얘는 이렇게 마찬가지 3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 다이렉트로 가는 이런 길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냥 A서부터 출발해서 A부터 어딘가에 D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처음에 너희가 뭘 할 거냐면 분류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봐봐.
처음에 얘가 갈 수 있는 경로를 생각해보자면 A에서 B를 거쳐서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그리고 D로 갑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 A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가는 방법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맞아? 처음에 여기서 얘가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해주는 거예요? 분류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애매해졌을 때 무조건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은 다 뭘 가지고 셌었어? 곱을 가지고 셌었어. 여기는 얘도 곱을 가지고 셌어. 그리고 여기는 이 결과랑 여기는 이 결과를 뭘 가지고 셌었어? 합을 가지고 셌었어. 그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에다가 두 가지에다가 세 가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에다가 세 가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서 여기는 이런 경우의 수를 셌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두 수의 차이가 지금 홀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1도 있고 3도 있고 5는 안 되겠다. 그죠? 차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 되는 경우, 차이가 얼마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랑 두 번째 차이가 몇이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할 때 한 번에 하지 말고 이렇게 분류하는 습관을 좀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깔끔하게 정리해가면서 푸는 거야.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 그러니까 차가 홀수가 되는 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거나 막 쓰지 말고 일단은 차가 홀수가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차가 1인 경우, 3인 경우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있어요? 5, 4. 그 다음 또 4, 3, 2. 2, 1, 3, 2 있고 그 다음에 2, 1 있죠? 맞아요? 요거 순서 바꾸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현재? 없어요. 동시에 뽑은 거니까. 맞아? 그리고 여기서는 뭐 있어요? 차 3 되는 건 5, 2, 그 다음에 4, 1 이렇게밖에 없죠?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됩니다? 6개가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됐나요? 그 다음에 사건 B는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이 되고 싶을 때 이거 두 개 꺼낸 것 중에 제일 큰 거 해봐야 어차피 9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저는 공사건이 됩니다. 이게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개념 2번. 자, 여기서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여기는 이 사건들을 다 뭘로 바꿔주세요? 집합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합사건은 뭐가 됩니다? 합집합이 됩니다. 곱사건은 얘는 교집합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배반사건은 서로소가 됩니다. 오케이? 다시 배반사건은 뭐가 됩니다? 서로소가 됩니다. 여사건은 여집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집합 가지고 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봐봐, 그럼 164번 문제 같이 하고 보자. 일단은 표본 공간 1, 2, 3, 4, 5, 6이 있었어.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사건 1, 4와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써보려보자.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셌었니? 2에 그렇지, 2의 n제곱으로 셌었지. 그럼 2의 n제곱 셌던 이유가 뭐예요? 너 포함할래 안 할래? 그렇지, 맞아, 정확합니다. 얘를 포함할래 안 할래? 여기는 얘를 포함할래 안 할래? 포함할래 안 할래? 포함할래 안 할래? 총 몇 가지 들어온 거였어요? 2가 6번 있었어요. 2가 6번 있었어요. 근데 2의 6제곱으로 셌었어요. 맞아?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세는 것도 있어. 너희들이 이항 정리 배웠었지? 조합 쪽에서 이렇게 봐봐. 여기 얘 6개 중에서 하나 더 안 고르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럼 공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개수는 61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는 62개.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6개인 경우는 66이 되겠죠? 이렇게 된 게 전체 뭐가 되겠어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다 더해버리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2의 6제곱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2의 6제곱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해석할 줄 알아야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보자. 여기는 1과 4와 모이고 싶대. 배반 사건이고 싶대. 그러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 뭐예요? 부분 집합이에요. 아니 사건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부분 집합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사건과 뭐가 되는 서로소가 되는 부분 집합을 구해주세요라는 뜻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선택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쟤네들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쟤네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 선택권 있는 애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얘는 몇 개로? 2의 4제곱개, 얘는 16개가 됩니다. 이렇게 세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됐어요? 근데 사건은 그래?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너도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쉽죠? 자, 한 개의 주자를 던지는 시행의 표본 공간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있는 얘가 지금 표본 공간이었을 거야. 그 중에서 A인 사건은 뭐예요? A인 사건 1, 2, 3이죠. 그다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네요. 얘는 뭐예요? 2, 4, 6입니다. 그 다음에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C라고 했어요. 5거든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와 얘 합사건이래. 여기는 얘랑 얘랑 합사건 해주면 뭐가 돼요? 1, 2, 3, 4, 6 이렇게 될 때도 여기는 얘는 얘 여사건이랑 같아. 얘 여사건은 1, 2, 3, 4, 6 똑같을 것 같아. 그치? 됐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 얘랑 얘랑 배반 사건이 아니죠. 2라는 교집합이 생기지 않아요. 서로 다 아닙니다.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A와 C는 배반 사건이다. 이건 맞네요. 그죠? 너무 쉬운 거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얘들아 166번을 잘 봐요. 여기는 얘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 많이 틀릴 것 같아. 봐봐. 6개의 숫자가 있어요. 1, 1, 2, 2, 3, 3 이렇게 있어.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전체 경우의 수 뭐라고 쓸래? 전체 경우의 수 6팩, 2팩, 2팩, 2팩이라고 셀 거지. 맞아요? 6팩, 2팩, 2팩이라고 세면 안 됩니다. 왜? 다 다르게 바라보게 되죠. 자, 1이랑 2랑 3 저기 있는 얘네들을 다 다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셀레만 6팩으로 써요. 좀 특이하죠? 근데 지금 여보 말대로 저렇게 세도 사실 나오긴 나온다. 근데 서술형에서 쓰면 사실 틀려요. 그거 조심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계산이 사실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얘는 지금 위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 얘는 3팩까지가 돼. 요거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한다고 했잖아. 그럼 걔네들끼리 서로 뭐 하면 되겠어? 묶어. 그 다음에 걔네들 그냥 배열해버리면 끝나잖아. 그리고 안에 거 배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3팩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도 사실 답이 나와요. 오케이? 답이 나오는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서술형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6팩 분의 전체 기호수 6팩이 돼.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이웃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웃해. 뭉쳐놔. 1, 1, 2, 2, 3, 3 똑같이 뭉쳐라. 얘네들 배열하는 경우는 3팩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각각이 서로 다 다른 거라고 바라보기로 했으니까 요거 배열하는 거 2팩, 요거 배열하는 거 2팩, 요거 배열하는 거 2팩 이렇게 들어가야 서술형 풀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똑같잖아. 여기는 얘 분모의 분모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거랑 완전 똑같잖아. 계산 자체가.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계산해줘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좀 특이하죠? 여태까지 했던 상식이랑 좀 다르지? 원래는 경우의 수랑 확률의 차이는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기는 얘 되게 중요한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이번 한번 풀어볼까?
여기까지 뭐 크게 선생님 설명할 거 없고 기하적 확률 쪽 가야 선생님 좀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어. 승균, 잘 듣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네, 됐어. 여기 나왔어? 넣어보자. 일단 사건 A를 내가 쓰면 이게 뭐가 돼요? 집합 A를. 얘는 뭐가 됩니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4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정확하게 알겠니?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A라고 하는 건 집합 A의 원소고요. B라고 하는 건 집합 B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얘 A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총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따져보세요 라고 하면 얘 몇 가지가 될까요? 28가지가 되겠죠? 몇 가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28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 두 개 곱한 게 지금 양수,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세고 싶은데 어떻게 세면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분류를 들어가야지. 곱했을 때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았으려면 A, B가 뭐인 거 먼저 세볼까? 양수인 거 먼저 세볼까? 그 다음 또 두 번째, A, B가 0인 것도 한번 세보자. 이렇게 됐어? A, B가 양수인 거는 얘네들이 음수일 때 얘네들이 음수이면 되죠? 몇 가지? 4가지 더하기 얘네들이 양수일 때는 얘네들이 양수이면 되죠.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A, B가 0인 것 A가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지? A가 0이다 한 가지에다가 B가 4가지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해버리면 16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또 밑에 것도 마찬가지.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바로 해볼게. 자, 흰 구슬과 빨간 구슬을 합해서 몇 개가 있었대? 9개가 있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꺼낼 때 흰 구슬이 1개, 그다음 빨간 구슬이 1개 나올 확률이 9분의 5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흰 구슬이 빨간 구슬보다 더 많이 들어있었을 때 흰 구슬의 개수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9개 중에 몇 개를 골라요? 2개를 골라요. 그치? 그 다음에 흰 구슬 1개, 빨간 구슬 1개가 나온댔어. 그러면 내가 흰 구슬의 개수가 좀 궁금하니까 흰 구슬의 개수를 n개라고 나와버린다면 얘는 nc1 곱하기 뭐가 되겠어? 9-nc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되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해 준 결과가 뭐가 되니? 요거는 뭐야? 36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n 곱하기 얘는 9-n입니다. 얘가 지금 9분의 5가 됐어요. 여기서 이 방정식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n은 일단 5 이상이어야겠지?
5개 나와요? 5개 나와요. 4랑 5 2개 나올 거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5개 나와요. 이게 어렵지 않고. 넘어가. 통계적 확률은 더 쉽죠? 통계적 확률은 진짜 이거 할 거 없다, 그지? 이거는 그냥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너희들 다 알고 있을 거지만. 기하학적 확률부터 이거 다음 페이지부터 좀 할 말이 생길 것 같아. 이거 3개 다 풀어볼까,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이게 어렵지 않아. 자, 이거는 이거 되게 쉽죠? 이거 그냥 1000분의 뭐 하면 돼요? 125 더하기 150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1에서 빼버리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빼놓고 계산하지 말고 요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당연히 1 빼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저 뺐을 때 숫자가 더 복잡할 테니까 요거는 3번 나오나 봐요. 넘어가고요. 여긴 얘는 간단하잖아. 일단은 20살에 여자가 지금 80살까지 살 확률이 45%라고 했어요. 그죠? 100분의 45의 확률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그런 여자가 몇 명 있었어? 500명 있었지? 근데 저기다 그냥 500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오른쪽 표는 실험용 쥐 100마리를 담배 연기에 노출시켰을 때, 목소리가 잘나시네요. 여기에 노출시켰을 때 노출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낸 거죠. 담배 연기에 12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생존한 쥐가 담배 연기에 계속 노출되었을 때 앞으로 6시간 이내에 사망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얘가 12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었을 때 생존해 있는 쥐는 72마리입니다. 그죠? 걔네들이 6시간이 어디야? 여기 이렇게 되죠. 이게 생존해 있을 확률이 그냥 72분의 28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요? 되나요? 그래요.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 여기는 얘가 조금 어려워. 이게 중학교 수준의 기하학적 확률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의 기하학적 확률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수준은 할만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수준은 조금 생각해봐야 돼. 그냥 변수가 하나냐 두 개냐 차이야. 되게 그러니까 72만 원 봐봐. 여긴 얘는 그냥
도형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각삼각형이랑 등각삼각형 나눴을 때 그 기준은 당연히 뭐가 돼요? 시각. 직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거 풀 때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한 변대는 직각삼각형은 어떤 삼각형들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된다. 얘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이 되는 걸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P점들이 결국 다 어디에 있어야 하고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각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러면 이 안쪽에 있었으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됩니다? 등각삼각형이 됩니다. 요 바깥쪽에 있었으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돼요? 얘가 삼각형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결국 뭐겠어요? 전체 이렇게 돼 있는 이 넓이 중에서 예각삼각형의 확률이 궁금했으니까 이쪽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맞아요? 봐봐 얘들아 선은 넓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 얘는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사실상 빵이에요. 맞아? 좀 특이하지?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근데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기하학적 확률상 그냥 빵이라고 취급합니다. 왜냐면 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다 놨을 때 될 확률은 뭐 얘가 아니면 직각 아니면 중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요거는 이 하나의 넓이는 없으니까 그냥 얘는 예각삼각형의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거나 등각삼각형의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직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야. 좀 특이하죠? 그런 것만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체의 넓이가 4였을 거고 그다음 얘가 2였으니까 얘가 1이었을 거고 여기는 얘가 파이 얘가 2분의 파이였을 거예요. 얘는 4-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쉬워. 그 다음에 73번 여기도 쉽겠다. 자, A가 0에서 3 사이였을 때 얘가 허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주세요.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허근을 가지려면 얘 판별식이 당연히 음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 싶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 싶었군요. 이거였는데 지금 전체 상황, 전 사건이 지금 0에서 3 사이다 라고 준 거였으니까 얘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0에서 3 사이 중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건 없어요. 그냥 0부터 2까지였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전체 길이는 3이었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였으니까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 그게 어렵지 않죠? 이제 문제는 요거야. 요거 지금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요? 할 수 있나? 선생님 집에 가서 자는데 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자는데 어제 반 수업을 막 하고 있었어 꿈속에서. 근데 갑자기 수진이가 막 부는 거야. 걔를 막 달래주다가 기분이 쎄해져서 딱 일어났다 그랬더니 12시 반이래. 미친듯이 씻고 미친듯이 달려갔어요. 죽을 뻔했네. 이게 처음 보면 풀기가 되게 힘들어. 오, 경찰한다. 아니야, 모르겠지. 너무 만날 수 있어요. 답 나왔어? 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기하학적인 확률, 요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요건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A랑 B는 잡아봤을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 임의의 두 점이라는 말은 얘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P랑 Q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여기 요 길이가 지금 AB의 길이의 3분의 1보다 지금 짧아야 된다라고 주어져 있었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지금 한번 L이라고 놔볼게. 이렇게 L이라고 놔볼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위치랑 요 점의 위치를 내가 뭐라고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할 거야? 얘를 원점이라고 놔볼 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를 L이라는 좌표라고 놔볼 거야. 오케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요 P랑 여기 있는 요 Q는 어떤 점이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X라고 놔볼 거고 여기 있는 얘를 Y라고 놔볼 거예요. 그럼 X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0에서 L 사이가 되고요. Y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도 여전히 0에서 L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됩니다? X 빼기 Y죠. X 빼기 Y의 뭐가 되겠어? 절대값이 되죠. 여기 있는 얘가 PQ의 길이였을 거라고. 절대값 씌운 이유 알겠어? 길이기 때문에 누가 더 어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요 길이가 3분의 1 L보다 짧고 싶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 주어진 상황을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너희가 또 다시 한번 좌표 평면에 옮겨보는 거야. 여기는 얘를 X축, 여기는 얘를 Y축. 얘는 지금 변수가 두 개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X축, Y축, 축이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X축이랑 Y축으로 놓고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L까지를 했어. 여기 L까지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도 0에서 L까지라고 했어. L까지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X, Y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어? 그리고 여기는 얘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전체 면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집어넣을 건데 요거를 내가 순서 바꿔서 y-x 이렇게 할게. 그래서 y-x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1l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l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y는 뭐가 돼요? 여기서 x 마이너스 3분의 1l 이렇게 보다 큰 걸 갖고 여기는 x 플러스 3분의 1l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그다음 여기 있는 얘를 여기 있는 얘에다가 직접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x 빼기 3분의 1l이 뭐예요? 요거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걔보다 y가 작아요?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L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이런 직선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요거보다 위쪽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요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경우는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전체 넓이분의 여기는 요 넓이를 계산해서 답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거 할 때 좀 표현을 잘해야 된다. 여기는 얘가 지금 3분의 1L이죠? 여기 얘가 지금 얼마나? 3분의 2L이라고. 그죠? 내가 굳이 여기는 이 넓이를 구하기보다는 요 넓이 구해서 그거 2배를 빼버리는 게 훨씬 편하겠지. 여기는 얘는 뭐겠어요? 9분의 4L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어? 거기에 이제 2분의 1이 붙긴 하지만 요거에 2배를 해주니까 어차피 9분의 4L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분모를 L 제곱이라고 써주면은 답은 뭐가 됩니다? 9분의 4가 됩니다. 됐어요? 요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 하나만 지금 내줄게.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철수와 영희가 만나기로 했어요. 됐어. 몇 시에 만나기로 했냐면 2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얘네들은 각각 5분간 문제를 이렇게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냥 아무 때나 나가기로 했어. 오케이? 아무 때나 나가기로 했어. 근데 나온 사람은 딱 5분간만 기다리고 그냥 집에 갑니다. 오케이? 더 이상 기다리잖아요. 5분간만 기다렸다가 집에 가. 이렇게 됐을 때 철수와 영희가 만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문제 상황 판단되니?
그냥 2시에서 3시 사이에 아무 때나 그냥 갈 수 있어. 아무 때나 갈 수 있어. 그냥 나온 사람은 5분간만 기다렸다 그냥 집에 갑니다. 오케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철수와 영희가 만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문제 상황 파악됐어? 이런 뉘앙스의 문제는 다 똑같이 풀어요.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보자. 응? 뭐라고? 시간이 되게 많이 됐어요? 보자. 자, 현재 여기가 2시라고 생각해봐. 여기 2시. 여기 2시부터 여기 3시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얘를 0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얘는 당연히 60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철수랑 영희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을지는 몰라요. 철수가 몇 분에 왔다, 영희가 몇 분에 왔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x의 범위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0에서 60 사이가 되고요. y도 여전히 0에서 60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뭐겠어? 둘의 차이가 5분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맥시멈 5분까지 이렇게 돼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완전 똑같은 문제죠. 네,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냥 성분의 길이로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약속 시간 이런 뉘앙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또 x축, y축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는 0에서 60까지 잘라버리고 0에서 60까지 잘라버리고 60, 여기 60. 여기는 얘를 보면은 y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5에서 x 마이너스 5 사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 찍어주고요. 이렇게 되는 직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찍어주고 여기 여전히 이렇게 되는 직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불공하군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럼 전체 넓이 3600에서 뭘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얘랑 얘랑 합치면 되니까 그냥 얘 곱하기 얘니까 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얘는 5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빼야지. 아까도 안 뺐나? 아까도 안 뺐나? 빼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면 돼요. 얘들아 이거 할 수 있겠지? 맞아? 승규 됐어? 그 다음에 수진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황이 됐지? 나머지 3명 잘 풀었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6번 개념으로 갑시다. 여기서부터는 뭐 특별하게 진짜 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일단은 여기 그래요. 83번까지는 너희가 한번 쭉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좀 뒤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쭉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83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시행을 했대요. 세 사건 ABC가 일어나는 확률이 P랑 R이라고 했어요. 이 QR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뭘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한 개의 주사를 두 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요? 36으로 동일하죠? 그지? 그러니까 36분의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경우의 수만 딱 세주면 되겠다. 그럼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뭐야? 두 눈의 수의 곱이 지금 소수라고 했어. 그러면 소수의 성질은 뭐예요? 약수가. 그치?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거기는 걔가 소수가 되려면 하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었어? 1일 수밖에 없었어. 그치? 하나는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가 소수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소수가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얘가 1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얘가 소수가 되는 거는 2랑 3이랑 뭐 5, 3개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몇 가지겠어요? 6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합이 15 이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5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개의 주사를 두 번 던졌어. 최대 맥시멈이 15죠? 맞아? 12죠? 맞아요? 그러니까 15 이상 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차이가 5 이하이다. 5 이하이다. 이런 거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해요? 6인 것만 구해서. 그치? 6인 것만 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두 수의 차는 무조건 5 이하 아니야? 그치? 맥시멈이 뭐야? 1, 6이잖아. 그치? 걔도 5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전사건이 되거든. 얘는 전사건. 얘의 확률은 1이 되고 얘의 확률은 빵이 되고 얘의 확률은 0에서 1 사이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제일 큰 거였고 그 다음이 얘였고 그 다음이 얘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됐죠? 따로 셀 필요는 없었어.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우리 뒤로 쭉 넘어갑니다. 182번. 182번. 얘는 뭐야? 흰 공 3개랑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냈는데 적어도 2개가 빨간 공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여사건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적어도 1개의 개념이었지. 적어도 1개. 그치? 근데 적어도 2개라고 했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빨간 공이 될 수 있는 개수는 총 몇 개야? 1개도 될 수 있고, 1개도 될 수 있고,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서 적어도 2개가 빨간 공이다라고 하는 건 요 3가지를 의미하지 않을까? 맞아? 그럼 나는 이 경우를 구하고, 이 경우를 구하고, 이 경우를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경우를 구하고, 이 경우를 구해서 요 2개를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됐나요? 그렇게 접근. 여사건의 개념은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색이 편한 쪽으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개념이 여사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할지를 먼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얘가 빵개였어요. 빨간 공이 빵개였어. 그럼 전체에 몇 개의 공이 있었어? 전체는 몇 개니? 10개니? 10개 중에서 나는 4개의 공을 고르고 싶었는데 빨간 공은 선택하고 싶지 않았잖아. 그럼 빨간 공 빼고 몇 개 남았어요? 6개 공 남았죠? 6개 중에서 4개의 공을 선택하고 싶었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얘는 어때요? 여전히 10C4 요거 분해 빨간 공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요. 나머지 6개 공 중에서 3개 선택할래요. 이렇게 접근하면 끝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기는 제 공들을 전부 다 다른 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됐어요? 근원사분 개념으로 정확하게 저기 느껴준다. 이거 2개 더한 거를 나중에 1에서 빼버리면 답이 됩니다. 됐지요? 다음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일단은 뒤쪽에 좀 어려운 거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간이 남으면은 앞으로 가자. 일단 196번으로 쭉 넘어가세요. 2시간이 엄청 짧아요. 우리 막 4시간씩 수업하다가 맞아요? 반으로 줄어가지고. 보자. 갑은 동전 1개를 3번 던지고 을은 동전 1개를 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사람이 횟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한대요. 이때 을이 이길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됐죠? 그럼 가보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구하고 싶어. 지금 현재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봐. 가만히 한번 생각해. 지금 현재 생각. 앞면이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긴대. 앞면이 많이 나온 사람이. 좀 을이 이기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그걸 생각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봐. 생각이 중요한 거야. 생각해봐. 보고 있는 거 같아. 어떻게 될까?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맞아? 그러니까 봐봐. 을은 동전 몇 번 던져야 돼? 4번 던져야 돼. 근데 갑은 동전 몇 번만 던지면 돼요? 3번만 던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분류할 때는 분류는 내가 경우가 적은 쪽으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 갑을 기준으로 앞면이 1개 나왔어요. 앞면이 1개 나왔어요. 앞면이 2개 나왔어요. 앞면이 3개 다 나왔어요. 이때 을이 이길 확률들을 각각 계산을 더해버리면 되겠다. 됐나요? 그러면 갑이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동전을 3번 던졌어. 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갑이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얼마야? 8분의 1. 3이죠. 요거 되니? 다시 봐봐. 지금 동전을 몇 번 던져? 1회, 2회, 3회 이렇게 던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앞면이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또 8분의 1들이겠지. 이런 게 몇 개 있어? 3개 있지. 이게 뭐였어? 독립시행의 전기였잖아. 맞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8분의 3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8분의 3이 될 거예요. 얘는 요거 잘 바꿔버립니다. 동그라미랑 x랑 바꿔버리면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얘는 8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을이라고 하는 게 얘가 지금 동전이 몇 개 나와야 돼? 얘는 그냥 무조건 다 되지. 무조건 다 돼. 그때 확률은 1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을이 아니야. 뭐만 안 나옵니다. 다 그거만. 그렇지. 얘도 다 빵개 나오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8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을을 내보는. 아, 이거 쉬울 뿐이야. 됐나요? 다음,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도 1에서 빼는 게 편하겠지? 맞아? 1에서 빼는 게 편할 것 같아. 얘는 지금 두 번 이상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빵번 나오면 16분의 1 요거 빼버리고 그 다음 또 못 빼버리면 돼요. 한 번 나오면 얘는 16분의 몇이 돼요? 4가 되죠. 요거 이해되니? 요거는 몇 번 던질 거야? 4번 던질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나온다는 거야. 0, x, x, x. 그 다음에 x, 0, x, x. 그 다음에 x, x, 0,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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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기까지 4가지가 되니까 16분의 4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1 마이너스 16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4, 그 다음 빼기 16분의 몇으로 계산하면 돼요? 4. 이번에 2번 나오는 거잖아.
4C2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니? 알겠어? 상원이 안 됐지? 이번에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경우수를 뭘 세고 싶은 거야? 동그라미 두 번에 x 두 번 나오는 걸 세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수 몇 가지 있을까요? 요 네 개 중에서 동그라미가 될 거 두 개를 골라주세요라는 개념으로 개수를 세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 값은 6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6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차라리 이제는 뭘 세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냥 다 앞면에 나온 경우를 그냥 세버리는 게 편하잖아, 그지? 얘는 뭐가 됩니다? 1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세는 게 훨씬 편하죠. 됐나요? 그 상황에 따라서 뭘 세는 게 편하겠다. 여기는 얘도 사실 이렇게 셀 필요는 없었어. 그치? 다 16분의 1에다가 더하기 뭐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괜찮고. 됐나요? 근데 여긴 얘는 이왕에 이만큼 해놨으니까 그냥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풀어버린 거지. 사실 여기는 얘가 그냥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앞면이 3번 나오는 거랑 4번 나오는 거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맞아요? 그럼 앞면이 3번 나오는 확률은 몇 개? 16분의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앞면이 4번 나오는 건 16분의 1 되겠지? 요거랑 계산 결과가 똑같은 거야. 됐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세주면 됩니다. 을이 이기는 요거 다 계산하면 답은 2분의 1로 나올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이거 계산해서 을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래. 좀 이상하지 않니? 좀 이상하지? 뭐지? 왜 그러냐면 답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비길 확률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을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인 거는 답보다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 98번은 겁니다. 자, 이제 기하적 확률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 텐데, 잘 봐봐. 상황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설정해서 문제를 푸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정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정삼각형 내에서 지금 내가 왜 임의로 정사만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얘가 A하고 얘가 B하고 얘가 C였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내가 해석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어쨌든 요 P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안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P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의 넓이라고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은 걔가 분모로 들어가게 될 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 이쪽의 넓이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산해줘야 될까? 둔각? 얘는 지금 요 세 개의 관계가 있어요. 세 개의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치? 너희가 세 개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몇 개씩 바라볼 수 있습니다? 2개씩 바라볼 수 있습니다. 꼭 2개씩 바라봐 주세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아무데나 찍고 누가 뭔지만 뭐가 A, B, 뭐가 얘가 지금 얘가 P야. 그래서 이게 AP고 이게 BP고 이게 CP. 그러면 이 상태에서 BP가 더 크려면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생각해. 일단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세 개로 돼 있는 건 꼭 이렇게 2개씩 나눠봐. 알지? 이렇게 2개씩 나눠서 생각해야 돼. 한 방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네모에 있는 저 부등식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BP가 더 크대. BP가 더 크다면 얘는 어느 영역에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이 거리가 더 길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반으로 뚝 잘랐을 때 여기랑 여기를 같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에 위치해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이 얘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결과가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으로 가보자. 두 번째 부등식. 얘는 지금 BP랑 이번에 뭐랑 비교하고 있어? CP랑 비교하고 있어. 그러면 얘도 뭘로 비교하고 있어? 이렇게 뚝 자르면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서 CP가 더 크댔어. 그러니까 얘는 어느 영역에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요 영역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CP가 더 큰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 됐나요? 그럼 저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니 나는 결국 여기 있는 이 넓이가 궁금했군요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요 점이 하필이면 또 뭐야? 무게 중심이겠지. 왜냐면 얘랑 중점, 그 다음에 얘랑 중점은 중선의 교점이잖아. 얘가 무게 중심이란 말이야.
그럼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다 이렇게 되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6개 정도 어때?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굳이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냥 답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기하학적 확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을 못하면 되게 힘들어져. 됐죠? 199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려워요. 해석해보세요. 숨도 못 들겠지. 일단 얘들아, 기하학적 확률에서 너희가 이게 도형으로 나왔을 때는 도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도형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먼저 한번 생각해. 저 어떻게 곱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 곱하기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직사각형이 뭐가 되겠어요? 넓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시 직사각형이 뭐가 됩니다?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그 몇 배? 2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저기 저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R로 그렇지. R을 기준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저 이때 이제 여기 있는 얘는 몇이 돼요? 얘는 2R이 되죠.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얘를 이제 높이라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기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삼각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삼각비는. 다시 한번 봐봐.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여기 C가 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C는, 여기는 얘가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C는 뭐라고 표현합니다? A sin 세타입니다. B는 뭐가 돼요?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봐봐. 자, A분의 C가 뭐야? 사인 세타죠? 맞아? 그 다음에 A분의 B가 뭐야?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B분의 C가 뭐야? 얘가 탄젠트 세타죠? 기억나죠?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중3 때 했던 거예요. 2년 전에 했다, 그지? 2년 됐나? 2년 전에 했네요. 그죠? 다시, 여기서 봐봐. C가 궁금해. 그럼 얘는 뭐야?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가 궁금해. 그럼 걔는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궁금해. 다시 B를 기준으로. 그냥 B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여기는 요 흐름을 잘 봤으면 좋겠어. 여기 봐봐. 여기 길이 구하는 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봐. 여기 얘가 주어져 있지. 얘가 주어져 있어. 얘 길이를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는 얘가 궁금하다면 얘와 얘의 관계를 봐. 당연히 뭐예요? 사인이죠. 맞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돼.
맞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했어. 근데 여기는 얘가 세타죠? 그럼 얘는 얘랑 얘의 관계는 코사인이니까 A에다 코사인 곱하면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에다가 탄젠트를 곱해버리면 뭐가 됩니다? C가 됩니다. 됐나요? 이런 방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하거든? 여기는 요 길이.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이 길이가 뭐겠어? R이겠지. 맞죠? 여기는 요 길이가 R이었을 거야.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기는 요 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거 분의 이거잖아.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R 사인 세타가 돼. 됐나요? 그러면 저기는 저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2분의 1 곱하기 2R 곱하기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 바뀐다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R 제곱 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는 얘 몇 배가, 이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가 2배가 얘였잖아. 그거의 2배가 이렇게 되면서 R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얘랑 약분시켜버리고 여기는 얘 이쪽으로 넘겨서 사인 세타가 뭐보다 2분의 1보다 지금 크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맞죠? 그럼 봐봐. 요 세타는 지금 우리 삼각비, 그러니까 여기가 미적분을 배우기 전에는 90도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볼 수 있는데 얘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죠?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럼 요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1이 되는 게 몇 도였어요? 30도였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30도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30도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전체가 몇 도였으니까? 90도였으니까 전체 몇 분의?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에서도 계산해주면 얘도 여전히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될 확률 2분의 1에다가 3분의 2, 2분의 1에다가 3분의 2니까 이거 결국 확률은 뭐가 됩니다?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봐봐. 2분의 1 곱해주는 이유는 뭐야? 전체 이렇게 돼 있는 얘에서 이쪽 반쪽에 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2분의 1에다가 3분의 2의 확률로 얘는 이쪽이 들어갈 거고 걔가 이걸 만족시키는 세타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다음, 그 다음에 또 이쪽 반쪽에 올 확률도 여전히 2분의 1일 테니까 이렇게 돼서 그게 더해버린 결과니까 답은 3분의 2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됐죠? 어렵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일단은 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까지 모든 걸 다 섭렵할 수 있어야지 기하적 확률이 좀 편안하게 풀리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넘어가요. 200번 문제. 이건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세요. ABCD 뚫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만난다.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 확률을 모르겠어요. 이거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접하는 거야? 각도로 접하는 거야. 전체 얘가 있을 수 있는 각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되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경계랑 이 경계는 없겠지만 어차피 이 경계값은 무시해도 상관없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면 만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만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만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될 확률을 주세요. 그렇지. 시간 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경계가 되는 게 뭐야? 요거지 요거. 이렇게 되는 요 세타가 이게 60도잖아. 맞아요?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맞아요? 여긴 얘가 60도란 말이야. 그럼 전체 90도 중에 60도니까 얘는 답이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되게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되게 어려운 문제. 자, 기하학적 확률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보자. 요거 212. 얘들아 너희 이거 1푼 말고 뭘로 했어? 센으로밖에 안 했어? 1.5도 반올리네. 1.5를 반올리면 몇이 돼요? 2가 되죠. 문제가 좋아 보이지 않아. 되니?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답이 없네. 만화 틀린 거 알려면 안 돼요. 알았어. 답이 이거야? 아, 틀렸는데? 틀렸어요.
응? 잘했는데. 영어 어떻게 풀었어? 이가 될 수 있는 거랑 응. 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전체는 5곱하기 25하고 1.5 이렇게 하다 보면 1.5다 2.5 한 가지 나오고 두 가지 나오고 나와서 아까 25는 15는 여기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얘가 소수점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고 했던 것 뿐이지 1.92 이런 숫자가 없다는 건 아니야. 조금 못했어. 그치?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실수 범위.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만.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 각각 2였다. 다시. 2가 되려면, 반올림한 수가 2가 되려면 몇부터 몇 사이여야 돼? 1.5부터 들어가지. 그 다음에 2.5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이렇게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가 되는 거야. 모든 수. 이렇게 돼야지 반올림하면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라고 판단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y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y의 범위. 당연히 2.5에서 몇 사이가 됩니다? 3.5 사이가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실수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5, 그 다음에 1.6, 1.7 이런 애들만 되는 게 아니라 1.51, 1.512 이런 애들도 다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 안에 있는 실수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개 더 하는 거라고 했어. x 더하기 y가 뭐가 되고 싶댔어? 얘가 4가 되고 싶댔어. 반올림한 값이. 그럼 얘는 3.5에서 몇 사이? 4.5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떻게 풀면 되겠어? 좌표평면 하나 그려서 x의 범위가 1.5에서 2.5 사이에 이렇게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2.5에서 y의 범위 2.5에서 3.5 사이에 이렇게 설정해줍니다. 여기 있는 얘가 x,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x 더하기 y가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해석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풀었던 그 기하학적 확률 두 개짜리랑 똑같이 푸는 방법이 됐어? 이렇게 한번 하면 돼요. 됐나요? 더 만들 되겠어?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면 더 좋겠다, 그지?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x축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5에서 2.5 사이 이렇게 그 다음에 2.5에서 3.5 사이 이렇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현재 1입니다. 그죠? 여기 요 길이가 1이었으니까 여기 1.5에서 2.5 여기 3.2.5에서 3.5 여기는 요 넓이는 1이었어. 1분의로 갈 거니까 이제 여기는 얘는 무시해도 상관없겠다, 그치? 그러고 나서 나는 여기는 얘가 3.5에서 4.5 사이 됐어. 3.5래.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5가 되겠지. 근데 3.5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갑니다. 안 겹치네. 그렇죠? 안 겹치네. 그리고 4.5 여기 있겠다. 그지? 기울기가 1이게 이럽니다. 요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요 넓이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였거든. 됐니?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여기 얘는 몇이겠어?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 넓이는 얼마가 돼요?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답은 8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됐어요? 됐니? 정확하게 이렇게 자꾸 풀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그 뭐지?
기하적 확률에서 이렇게 변수 2개 가지고 노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진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죠? 이런 문제는 꼭 나와요, 진짜. 됐어요? 이거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되게 쉬워져. 넘어가서요.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몇 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203번 문제 풀어보세요. 말이 되게 긴 건데, 이 해석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되게 좀 보고 싶어. 자, 1품 다 못 푼 문제들, 나머지 문제들 다 숙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교과서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한번 풀어와. 그랬죠? 안 되는 것들은 다 질문할 시간 줄게요. 또는님은 어때요? 또는 이면은 찐밥이지. 문제를 해석을 보통 못 푸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문제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우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너희가 받아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거 먼저. A, B, C가 생긴 그렇지, 정확합니다. 봐봐, 여기 얘가 지금 하나를 선택했을 때 A를 포함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 4분의 1이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를 포함하는 것이, 다시 A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건 A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A를 다 가지고 있는 거가 될 확률이 얼마였어요? 4분의 1이었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A에 없는 거를 기준으로 내가 확률이 나눠지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만약에 A가 이렇게 지금 3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가 포함될 확률은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가 포함되냐 마냐, 얘가 포함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총 몇 가지가 돼요? 4가 됩니다. 그죠? 4분의 1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4분의 1이었습니다 라는 뜻 자체는 A가 몇 개 있었어요? 여기는 얘 NA가 몇 개였어요? 얘가 3개였어요를 의미해요. 이거 판단되니? 나머지 다시 봐봐. 4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8분의 1이면 얘가 B가 몇 개인 거야? 4개, 2배. 2개인 거지. 지금 요 얘기 다시 요거 이해해야 돼. 자, 봐.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 말뜻을 잘 들어야 돼. 이 원소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얘 부분집합 총 몇 개 중에서 32개 중에서 얘 부분집합 32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했을 때 그 I가 여기 있는 이 A를 완전히 다 포함하는 거, A가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게 3개였다고 생각하면, A가 가지고 있는 게 3개였다고 생각한다면 A가 가지고 있는 게 3개였을 때 여기 있는 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4개가 됩니다. 맞아요? 4개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가지고 있는 게 2개였을 때,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2개를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수가 있어요. 8개니까 그 중에 하나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NA는 3이고 NB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얘가 그냥 3입니다. 여기는 얘가 2입니다를 그냥 문제에서 바로 주기 너무 좀
쉬워 보이니까 괜히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만든 것 뿐이야. 표현을 그냥 이렇게 준 것 뿐이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네. 그럼 얘를 봐봐. 너희가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원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얘를 원소로 써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원소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수도 되고 문자도 되고 순서상도 되고 집합도 되고 등등등 다 돼요. 뭐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 원소가 실제로 뭔지에 대한 생각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어. 봐봐. 여기서 지금 P라고 했어. 이 P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가보니까 P는 전체 집합에 뭐랬어? 부분 집합을 했어. 얘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구나. 그지? 근데 그 집합의 개수는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될까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들만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과 2와 4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실제 집합 X가 된다는 뜻이야. 됐어? 정확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가 가질 수 있는 건 얘는 뭐겠어? 똑같잖아. 얘도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요. 그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질래요. 근데 걔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고 싶어요? 2개이고 싶어요.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러니 여기 얘는 그냥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이런 집합들을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 여기는 집합 Y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얘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를 택했대. 근데 X 또는 Y에 있는 원소의 확률이 궁금하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X의 원소랑 Y의 원소가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쳐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거고, 얘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그런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는 거야. 얘네들이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개수랑 여기는 얘의 개수를 더한 거를 얘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32개 이렇게 되잖아. 32. 그 중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얘는 몇 개? 원소 개수가 3개의 부분 집합의 개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몇 개만 뽑아주세요? 5개 중에 3개만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원소 개수가 2개짜리네요. 얘는 5개 중에서 2개만 뽑아주세요.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석만 되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문제 해석이 안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요. 그죠? 이게 손도 못 대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집합, 다시 확률과 통계 쪽에서 어렵게 나올 만한 문제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 고별 법칙 쓸 줄 모르니? 알잖아. 합의 법칙 되지. 경우의 수 대충 다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문제 속에서 저런 표현이 나왔을 때 해석을 못 해내면은 그런 내가 쓸 수 있는 걸 하나도 쓸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풀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 문제로, 요거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풀어보세요. 얘들아, 너 완전 수렴이라는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완전 수렴 얘기 해야 돼. 요거 선생님이 빨리 풀어줄게. 풀어주고 바로 가.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정수를
정수의 분류를 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개념으로 잘 분류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이게 사실 어디서 했어야 되는 파트냐면 수학 1에서 했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에 대한 너희들이 사고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게 저 정수의 분류예요.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의 배수일 확률 어쩌고저쩌고 돼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분류를 해봐. 그 다음에 4로 분류를 해보고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으로 분류하는 방법. 얘는 그냥 나머지로 분류하는 거야. 오케이? 어떤 정수가 있었대요. 그 정수가 3으로 분류됐을 때, 그 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도 있을 거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애들도 있었겠지. 맞아? 어차피 모든 정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과 2인 애들과 나눠 떨어진 애들로 분류가 딱 될 거 아니야. 모든 경우는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3의 배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는 얘를 3으로 분류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얘를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합니다. 3을 빼서. 여기서 나머지가 1 남는 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얘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얘를 이렇게 쓰는 걸로 추천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남는 애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남는 애들, 여기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들. 그래서 K가 1이었을 때는 얘가 1, 2, 3 되고요. 얘가 K가 2였을 때는 4, 5, 6 되고요. K가 3이었을 때는 7, 8, 9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런 숫자들의 상황을 내가 이렇게 3으로 나눴을 때 1 남는 애들, 2 남는 애들, 나눠 떨어진 애들로 이렇게 분류해도 오빠 열심히 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4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N은 4로 나눴을 때 1 남는 애들, 4로 나누었을 때 2 남는 애들, 4로 나누었을 때 3 남는 애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분류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 좋겠고, 4의 배수 얘기 나오면 이런 식으로, 5의 배수 나오면 5의 배수, 5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이거 사실 어디서 많이 했던 거야. 2로 분류하는 게 뭐야? n이 뭐야? 2k-1이랑 n이 2k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 홀수, 짝수를 분류했던 거에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분류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었을 거야. 그치? 요게 몇 개 있었겠니? 1로 나오는 게. 얘가 n 더하기 1개 있었겠지. 봐봐. 여기서 얘까지였다면 다 n개씩 있었을 거야. 총 3n개니까. 맞아요? 요게 없었다면 다 n개씩 있었을 거야. 근데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된 거잖아. 이 전체 3n 플러스 1개의 숫자는 요렇게 되는 1 남는 거는 n 플러스 1개 있었을 거고요. 요렇게 된 거는 n개 있었을 거고요. 요렇게 된 거 여전히 n개 있었을 겁니다. 라고 판단 가능해요. 됐나요? 이런 분류를 왜 하냐면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고 싶었대 라고 한다면 나의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3으로 나눴을 때 1 남는 거랑 2 남는 거랑 하나씩 골라서 더해버리면 3의 배수 되죠. 그리고 아예 그냥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들 2개 골라서 더해버리면 3의 배수 되죠. 그 결과밖에 없잖아.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해놓으면 지금 현재 저 상황을 되게 편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수가 있으면 얘가 3의 배수다 4의 배수 이런 얘기 나오면 너희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정수의 분류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 이거 수학하는데 여기 확률 통계 개념뿐만 아니라 수열 쪽에서도 이 개념 되게 많이 나왔었고 미적분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렇죠? 분류하는 방법 정확하게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은 뭐야? 전체는 3n 플러스 1 다시 3n 플러스 1 중에서 몇 개를 골랐어? 12 요거 분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3의 배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n 더하기 1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세요. 한 개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n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만 요 n개 중에서만 몇 개를 골라주세요. 2개를 골라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죠?
사람이 한꺼번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럴 때는 나눠놓고 생각해요. 그렇죠? 경우의 수.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줘요. 마지막 완전 수열 얘기 잠깐만 한번 볼게요. 몇 번이냐면 몇 번이었지? 205번 가보세요. 자, 완전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뉘앙스의 문제들 봤니? 봐봐. 5명이 있어요. 5명이 다 자기 책가방을 다 어떤 교실에 놓고 갔다가 다시 5명이 다시 들어와서 자기 게 아닌 책가방을 들고 갈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5명 모두 자기 게 아닌 거.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완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지금 봐봐. 서로 다른 세 학생이잖아. 수험표를 섞어서 임의로 나누어졌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수험표를 받을 확률이 궁금하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상황은 다 자기 걸 안 받을 확률에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다 자기 걸 안 받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A1이 1이 아니고 A2가 2가 아니고 A3이 3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순열을 가지고 완전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게 아니어야 돼. 그죠?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경우의 수로 너희가 하나 외워놨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짜리 완전 순열이 있을까 없을까? 한 명짜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수열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헷갈리니까 지울게. 자, A1은 뭐가 되냐면 얘는 빵이 돼요. 하나짜리 완전 순열은 빵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2개짜리 완전 순열은 뭘까요? 2명이 있었어. 서로 바꿔가면 되잖아. 맞죠? 걔는 몇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3개짜리는 몇이 될까요? 3개짜리 1, 2, 3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가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맞죠? 아니면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몇 가지? 2가지가 돼요. 실제로 세보면 2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A4는 몇 가지가 될까요? 얘는 정확하게 9가지가 되고요. A5는 몇 가지가 되냐면 얘는 44가지가 됩니다. 이 정도는 너희들 암기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 완전 수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순서도, 그러니까 수영도밖에 없어. 그래서 색이 맨날 귀찮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여기 있는 얘를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2개 정도 너희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하나짜리 완전 순열, 그 다음 2개짜리 완전 순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요거를 내가 n-1배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얘가 AN이 됩니다. 여기 완전 순열의 그 방법의 수예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3이 궁금했어요. 그럼 n에다 뭘 넣어주세요? n에다가 3 넣어주세요. 얘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요? A1이 되고요. 여기 있는 A2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다? A1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가 1이었고 여기 있는 얘가 뭐였어? 0이었어. 그게 곱하면 1이고 곱하면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마찬가지 A4가 궁금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지금 n에다가 4는 거니까 3배에 A3 더하기 A2가 되죠. 여기는 얘가 2였고요. 여기는 얘가 1이었습니다. 얘는 몇이 됩니다? 9가 됩니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A5가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다 오는 거니까 네. 여기 A4 더하기 A5가 돼? 3이 되죠. 여기는 얘가 9였고요. 여기는 얘가 몇이었어? 2였죠. 두 개 더하면 11이 얘는 뭐가 됩니다? 44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n-1배의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고 얘가 없는 걸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n-1배의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고 있군요. 첫째 항은 0이고요. 두 번째 항은 1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완전 수열에 대한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나와봐야 어차피 최대 맥시멈 나오는 게 이거예요. 좀 귀찮게 나오면 4개짜리고요. 좀 편하게 나오면 지금처럼 3개짜리로 나와요. 여기 얘를 내가 애들이 다 셀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그냥 이 정도는 암기해주세요. 빠르게. 왜냐면 수영도 그리고 싶진 않잖아. 그치? 44인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 그치? 이 정도는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현재 전체 상황이 뭐예요? 300분의 뭐가 되겠어? 한 명도 자기 걸 받지 않을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그죠? 이걸 전체에서 빼주세요. 얘는 3분의 1이 되고요. 뺐으니까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3초만 풀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완전 순열의 경우에서 이거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놓자. 알았죠? 이거는 순열 쪽에서 사실 경우에서 쓸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긴 했었는데 확률 쪽에서라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다시 말하지만 일품 나머지 문제 다 풀어보는 겁니다. 숙제가 적어요, 되게. 그죠? 다음 시간에는 이거 끝낼 거예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1품 완전 끝냅니다. 별거 없으니까, 그지?